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의 가슴을 들여다보라. 질문들의 열린 마음은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두려움 없이 고통이 없는 삶을 찾으려 합니다. 대답들이 나오는 근원과 그 대답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탐구가 쉬워집니다. 마침내 마음은 소망하던 길을 완전히 쉬는 자리로, 집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음을 알아차립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이 표면에 떠오르도록 허용할 때 마음은 자주 스스로에게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깊은 통찰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들은 더 깊이 숨겨진 대답들이 표면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모르는 탐구하는 극성이 보고 이해하게 합니다. 마음은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될 때 지혜를 신뢰하게 되며 그 지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지혜를 통해 배우며 마음의 모든 고통과 착각, 두려움, 착각하고 있던 정체성이 끝나게 됩니다. 탐구는 당신이 상상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세상을 바꿉니다. 나는 서둘러 마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질문들로서 걷고 대답들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어떠하든 스스로 천국이라 부르는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치과 의사까지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탐구를 해내기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탐구가 마치 마취하지도 않은 채 가슴을 절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당신은 그로 인한 모든 반항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자의 죽음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몸을 웅크릴지도 모르고 구토할지도 모르고 일시적인 마비 증세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기를 하나의 개인으로 여기지만 당신이 이제껏 불친절하고 무자비하고 어리석고 미쳤고 탐욕스럽고 야비하다고 보았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임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런 알아차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끔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탐구를 계속하면 자기의 유일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세상은 온전히 자기의 투사이며 자기만이 홀로 있으며 타자가 없으며 이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뒤바꾸기는 언제나 마음을 인간다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 균형은 마음이 아무것도 아님과 어떤 것 사이에 머물게 하며 마음에게 세상이라는 단단한 토대를 주며 당신이 남아있는 것을 기분 좋고 확실하게 계속 해결해 나갈 때 신뢰가 자라게 합니다. 마음이 자기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면 마음이 아닌 정체성은 상실됩니다. 마음은 다시는 자기 아닌 어떤 것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자기 말고는 다른 것을 모릅니다. 마음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할 때는 큰 슬픔과 심한 상실감,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마음은 다른 정체성을, 놀랄만한 정체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날 줄 모르지만 한 마리 새이며 서두를 때도 하나의 바위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바위이며 언젠가는 부서져서 먼지로 변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바위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의 힘으로 당신은 자신이 그것임을 사랑하며 다른 어떤 정체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마저도 가질 수 없음을, 자기의 정체성이란 없으며 오직 마음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써 당신은 모든 생각이 가버리며 그 생각이 있었다고 말하는 하나의 생각만이 그 증거로 남아있는데 그 생각마저도 가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생각이 가버렸고 모든 것이 이미 가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탐구는 당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다른 무엇을 발견할 때까지. 질문된 마음은 순수한 지혜이며 그 마음은 온 세상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치유될 때 세상이 치유됩니다. 나는 죽기 전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하게도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닙니다. 나인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옛 것과 새로운 것으로, 시작과 끝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이 말이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면 이곳은 무엇일까요? 마법 같은, 성스러움, 기적적인.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왔나요? 당신에게 왜 목적지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어쨌든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당신이 계획했던 것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현실이 당신의 계획과 부합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궁금해하던 미래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근사한 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실제 필요한 것 이상의 지금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 이상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거리에서 어떤 즐거움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식탁에 앉아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필요하지도 않은 온갖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없을 때 당신은 괜찮지 않나요? 삶 자체의 목적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지 않나요? 역경이란 무엇일까요? 역경이란 단지 현실이 당신의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두 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오른손으로는 나이프를 쥐고 왼손으로는 포크를 들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데 나의 오른손이 없어져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난데없이 오른팔이 없어져 버렸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그 팔은 뒷뜰에 있는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나는 왼손에 나이프를 쥔 사람이 되었고 왼손이 오른손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은 나의 이야기와 내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흔쾌히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스테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채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들의 질문을 던지고 현실이 바로 나 자신임을, 현실은 늘 내가 붙들려고 애쓰는 정체성보다 더 친절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나는 언제나 내가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자신이 언제나 있기를 원했던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그 팔을 잃는 것이며 지금 남아있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며 알아차리는 것이며 동시에 그 팔이 없을 때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이 가져오는 모든 이로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란 매 순간 당신이 있는 곳이 당신 자신인 것이 모든 것인 그것이 그 모든 것의 방식이 가슴이 소망하는 것임을 상상 이상으로 충족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